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통관리사 합격의 동반자 이춘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합격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1년 유통관리사 합격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것이고요. 처음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미 공지는 7월달 돼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2020년 7월 14일 날 유통관리사 시험이 변경을 하겠다고 공지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변경하느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이제 시험 드는 내용을 갖다가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지 한글 파일을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유통관리사 출제 기준 이미 나와 있고 2020년 7월 달에 이 공지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내용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목차가 나와 있네요. 목차 나와 있고 주요 개편 및 자격 체계가. 자, 주요 개편 주요 개편 및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격 체계가 나왔어요. 그다음 자격 체계 쭉 보시면은 이제 자격 체계가 우리가 쭉 보는 것이고 그다음 주요 개편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개편 내용이 어떻게 되겠냐? 자격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출제 기준은 1번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번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 그 다음 3번에 나와 있는 3번에서 현행 기준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현행 기준. 그래서 현행 기준하고 기준을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고 1급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1급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1급에 있는 부분, 그 다음 2급 있는 부분, 3급 부분. 자, 각각 따로따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급을 보고, 그 다음에 2급을 보고, 그 다음에 3급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개편 내용 및 자격 체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주요 개편 내용은 뭐냐?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주요 개편 내용 갖다 봤는데 여기서 딱 나온 건 뭡니까? 자, 유통과의 직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상의 변화는 크지 않다 이거죠. 바꾸려고 했는데 유통과의 직무가 기존의 직무하고 크게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바뀌지 않겠다 이거죠. 그런데 온라인 같은 건 조금 새롭게 변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온라인 유통까지 포함해서 일부 항목을 추가했고 최신 정보 기술과 관련 내용을 갖다가 추가했고 체계가 맞지 않은 부분 조정 등을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뭡니까? 아하, 내용적으로 크게 변경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통사항이 나왔는데요. 예, 공통사항. 공통사항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유사한 용어를 갖다 다르게 표현했을 때 또는 업무 범위가 뭐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어떻게 그냥 1급, 2급, 3급에서 동일한 용어를 쓰도록 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정 범위, 즉 업무 범위가 3급보다는 2급, 2급보다는 1급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확대되도록 문제 자체도 그렇게 출제를 했다라고 한 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2급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일단 과목적으로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2급 과목은 유통물류 일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유통물류 일반 관리라고 또 썼네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유통물류 일반 이렇게 써놓고는 또 이런 데서 유통물류 관리라는 자가 붙었어요. 자, 두 번째가 상권 분석이죠. 세 번째는 유통 마케팅입니다. 유통 마케팅. 네 번째는 뭡니까? 유통 정보 이렇게 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죠. 자, 2급이고요. 2급. 자, 기본적으로 2급에도 뭐가 나왔냐면은 보시면은 자, 유통의 이해라든가 대분류, 중분류 체계가 부족하다. 기업인류 관련 내용이 부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 흐름에 따라 중분류 조정했다는 것이죠. 검증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했다. 그래서 이론은 바뀐 게 없는데 다시 정리를 했을 뿐이에요. 뭐가 이걸 갖다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중분류를 조정했고 검증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을 뿐이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게 없다. 기업인류 관련 양성평등은 아까도 나와 있지만은 양성평등이 좀 강조를 됐습니다. 이건 1급, 2급, 3급 공통이에요. 양성평등이 들어온 것은 양성평등이 뭡니까? 남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이 강조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과목이 상권 분석이 나와 있죠. 상권 분석을 보시면은 상권은 과거 소매 점포, 과거 소매 점포를 개점하기 위한 상권 분석의 내용도 한정된 출제 기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이거냐면은 최신의 경영을 반영해서 최신의 경영을 반영해서 상권 정보 시스템, 지리 정보 시스템 있죠. 바로 GIS. 이건 1급하고 같아요. 이런 것을 활용한 상권 내용을 갖다가 추가했다 이거죠. 온라인 유통에서 상권 개념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출제 기능을 보완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만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을 갖다가 개념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온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에서도 상권 개념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출제 기능을 보완했는데 과연 저는 이거는 갖다가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온라인 유통에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을 구분하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건 갖다가 제가 거듭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과목까지 봤고요. 세 번째 과목이 유통 마케팅입니다. 유통 마케팅을 보시면은 소매 점포 위주 항목을 구성했는데 상품 관리 전략과 머천다이징이 중복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중복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머천다이징을 더 관련성이 높은 대분류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했을 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이동했을 뿐. 상품 관리 전략을 통합했다. 그러니까 이동하고 통합했다 이겁니다. 이동하고 통합했다. 마케팅이 강조할 수 있도록 점포 관리 비중이라든가 축소시켰다 겠죠. 그래서 매장 레이아웃과 상품 진열을 통합시켰다. 그래서 기존에는 레이아웃하고 상품 진열을 갖다 따로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론이 똑같이 중복이 돼서 저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통합됐으니까 통합된 부분을 다시 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어진 게 없다. 새롭게 들어온 것도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통정보를 이제 보시면은요. 유통정보를 보시면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기술이 과거에 사용되던 기술 용어 사용화 이런 것이 근데 과거에 사용된 기술 용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후된 옛날 고전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안 쓰겠다 이겁니다. 뭐 정보기술 시스템과 혼재된 것도 있는데 그걸 가급적 안 쓰겠다. 그래서 현재 활용되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걸 고전 것은 안 쓰고 현재 활용되는 정보와 기술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 등이 포함되어 출제기를 조정했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급의 내용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급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도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바뀐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정리를 갖다가 다시 했다고 저는 정의를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유통과다 2급 부분이고요. 2급 부분이고. 자, 첫 번째 과목이죠. 유통물류 일반. 유통물류 일반이라고 자기들 시험에서는 유통물류 일반이라고 해놓고는 또 관리자를 꼭 넣어요. 자기자 이렇게. 지금 뭐를 갖다가 자기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무엇을 바뀌고 지금 개정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좀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일단은 용어 자체부터 틀리고 내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몇 가지 한번 제가 과정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으로 유통물류 일반 관리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해가 있습니다. 유통이해. 자, 중분류죠. 유통이해에서 당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통의 개념과 분류가 나오는데 유통 중간상의 필성. 자, 중간상이 왜 필요하냐? 중간상 필성 원칙 네 가지 있죠. 총거래 최소 원칙, 분업 원칙, 그 다음에 변동비 우위 원칙. 자, 그 다음에 집중 준비 원칙 네 가지 이미 강의 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죠. 이미 저는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통기능 흐름, 그 다음에 유통기능의 유통 흐름 같은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갖다가 중복돼 가지고 내용도 삭제된 것 있지만 내용을 갖다 조정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삭제했다는 거. 삭제. 자, 그 다음에 유통경로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나오는 건 유통 구조, 이런 거 그대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건 없앴죠. 왜냐면 중요도가 나와. 경제는 조금 이제 경제 파트는 갖다 없었던 것이죠. 경제 파트는 갖다 좀 없애겠다. 왜? 기존에는 경제 파트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시장 구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냐면 이런 것은 별로
유통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도가 낮은 것은 이런 것은 없던 것이, 그러니까 없어진 건 있어요. 없어진 거. 근데 새로 들어온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거의 없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새로 들어온 건 지금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만 보더라도. 자, 일단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유통기한 전략에서 여기 나온 것도 여기서 마찬가지죠. 거기 없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여기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전혀 새로 나온 게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또 뭐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면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거 바뀌었다니까 어쩌냐 저쩌냐 말이 많은데,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갖다가 미리 옛날 책으로라도 한두 번 더 보면 좋겠던데. 자, 어쨌든 수험생 입장은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역시 기타,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타 경영 전략 같은 중국 내용 삭제한 것입니다. 삭제한 것이 없어진 거죠. 여기는 그대로예요. 여기 그대로, 그대로, 여기 그대로죠. 자, 여기도 뭡니까? 여기 용어 내용을 갖다 보완했을 뿐이에요. 용어를 바뀌었을 뿐이에요. 용어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만 하나 더 바뀌었을 뿐이죠. 뭘로 갖다가 와 동기부여, 와 동기부여, 와 동기부여만 바뀌었습니다. 조직 관리, 조직의 목표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조직의 목표, 그다음 동기부여라는 이런 용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것은 용어를 교정한 것이죠. 변경된 것이 이거 새로 든 게 아니에요. 왜 1급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1급 내용에서 이게 나오니까 1급도 이번에 상당히 유통 경영 부분에서는 많이 바뀌었죠.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은 조직만 나왔었는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썼고요. 어찌 보면은 2급이 더 많은 내용이 갖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쪽으로. 그 다음에 재무관리. 재무관리가 옛날에 나왔는데 여러분 제 책에 재무관리 있는 거 다 아시죠? 재무관리 나오는데 이 재무관리 많이 내놓고 재무관리 문제를 출제하면서도 이렇게 이론을 바뀌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재무관리 문제가 최근에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이렇게 이론을 넣어놓고 이걸 바뀌었다고 이렇게 쓴다는 게 참 얼굴이 갖다 좀 많이 좀 창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재무관리도 있다는 거. 예.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썼지만은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있지만 안 나오는 부분이 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구매 및 조달 관리에서도 뭡니까? 공급자 체인 관리만 없었어요. 사실은. 공급자 체인 관리가 없어졌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요. 여기죠. 여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여기까지 봤으니까 여기서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제 물류 경영 관리라고 나와 있죠. 물류 경영 관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여기도 바뀐 거 없죠? 여기 바뀐 거 없고. 역시 여기서도 바뀐 것이 뭡니까? 이거 우리 재관리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는 용어를 수정했다는 것 뿐이죠. 재관리 없어지고 용어 수정. 그래서 물류 수요 예측을 갖다 물류 계획으로 바꿨고요. 재관리 구매 조달 하역을 없앴고 운송 보관 및 하역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체화시켰어요. 자, 이제 물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내용이 용어가 쓰는 것을 바꾼 것이고 또 용어를 수정한 것이고 중복되는 내용을 갖다가 삭제했을 뿐입니다. 삭제했을 뿐. 그 다음에 제 사자물류. 사자물류 여러분 책에 없나요? 타 있잖아요. 지금 책에. 2급 책에. 그런 게 이렇게 났고. 단지 이거죠. 이거. 국제물류. 국제물류가 이제 바뀌었는데, 국제물류가 이제 여러분 1급에서는 좀 광대하게 좀 바뀌었고요. 물류 경영에서. 인쿠텀스 20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쿠텀스 2020. 물론 인쿠텀스가 2020이 처음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2010도 있었고 2000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20인데 그게 인쿠텀스 2020에서는 11가의 정형적인 무역거래가 있어요. 정형적 무역거래. 그런 데를 좀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쇼핑 도큐멘트. 그래 선적서류죠. 선적서류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송장, 인보이스죠. 또는 커머셜 인보이스로 합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보험서류입니다. 폴리스, 인슈런스 폴리스. 세 번째가 뭐냐면 기타 선적서류, 즉 선화증권을 말합니다. 선화증권. BL, Bill of Lading.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런 것 정도고 그건 이제 제가 보완해 가지고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은 제가 그 보완해서 그 부분만 제가 설명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로 수정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는요 바뀔 내용이 없겠죠.
기존에 있는 내용, 유통윤리가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전혀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유통윤리도 똑같은 내용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통관련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도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지만은 단지 유통기행 윤리에서 이거죠. 이거 뭐가 나냐면 이 양성평등. 양성평등. 특히 이제 예전에는 뭐냐면 성희롱 같은 게 나왔어요. 성희롱. 성희롱 같은 게 나왔는데 그 성희롱에서 기본적인 개념 뭐냐면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이런 내용으로 나왔어요. 이런 내용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성희롱을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라는 내용은 간혹 가다 보면은 여성이 가해자고 남성이 피해자일 때도 있더라. 물론 비율이 낮겠지만은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양성평등 성희롱도 그래서 똑같이 이제 측면에서 봐야 되고 너무 한쪽만 너무 가해자라 보고 한쪽을 갖다 피해자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 해가지고 1급, 2급, 3급 공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1급, 2급, 3급 다 바뀌었어요. 원래는 상급에 있는 내용이 성희롱이었죠. 그 내용이 이제 바뀌었을 뿐이고 그다음 법규는 바뀐 게 없어요. 단지 전자거래 기본법이 이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이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은요 나머지 내용도 크게 바뀐 것이 없죠. 바뀐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도 바뀐 거 없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상권분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상권분석 상권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 여기 나와 있죠. 상권 분석은 이제 나왔는데 자, 상권 분석 두 번째 과목이에요. 유통상권 조사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유통상권 조사인데 뭐 정의입니다. 의와 정의, 뭐 큰 의미 없어요. 정의와 표현을 갖다 수정했을 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바뀐 것도 없고 자, 상권 분석에서 정보기술 나왔어요. 정보기술. 이미 이것도 1급에서 바뀌었던 건데 상권 정보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즉 GIS입니다. 이미 있었던 내용이죠. GIS 책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추가를 시켰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반영해서 상권 분석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기존은 도소매 입지였어요. 도소매 입지를 갖다 지금 입지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어만 바뀌었어요. 입지의 개요. 기존에는 도소매 입지 개요였지만 입지 개요 똑같아요. 내용은 전혀 바뀐 거 없고 단지 용어를 갖다가 용어 대분류 명칭을 갖다가 수정했어요. 명칭을 수정했을 뿐이에요. 입지별 유형, 그다음 입지 선정 및 분석, 그다음 경쟁점인데 경쟁점포지만 경쟁점이라고 했고 이 채널 분석입니다. 채널부터 경쟁점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많이 봤던 내용 있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경쟁 채널 분석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개점 전략이죠. 3장에 나오는 개점 전략. 그래서 점포 개점 전략인데 개점 계획입니다. 기존 점포가 붙었는데 점포란 자를 다 뗐어요. 왜냐하면 점포라는 개념하고 매장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점포라는 개념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점포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개점 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는 개점과 폐점이라는 말로 출점과 개점이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1급하고 내용을 갖다가 조정했을 뿐이고 아직까지 새로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걸 정리했을 뿐이죠. 단지 상권정보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이 이미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폐점이란 말이 하나 있어요. 폐점, 점포의 개점과 폐점. 개점과 폐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큰 의미 있는 거 없고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받고 유통 마케팅. 유통 마케팅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유통 마케팅입니다. 유통 마케팅에서 나왔을 때 세 번째 과목이고 세 번째 과목 유통 마케팅 보시면 됩니다. 자, 유통 마케팅 전략 교육이 나와 있고 똑같은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매 고객의 특성 분석인데 소매 특성 점포 선택인데 이제 점포 선택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논리에 맞게 세분류 수정 순서를 갖다 재조정했고 그 다음에 STP 전략 반영했었죠. 자,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켓 목표 시장 선정하고 포지셔닝 우리 경쟁 점포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따져보는 거 바로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포지션 전략 일종의 마케팅 믹스 전략입니다. 이런 걸 넣었다는 것이죠. 이미 다 책에 있어요. 이미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책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책은 이미 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좀 없어졌다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위로 갔잖아요. 위. 바로 이건 갖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위로 갔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넣은 것이 이쪽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통 경쟁 전략을 갖다가 이제 바뀌었다는 걸로 알아주면 되고. 자, 어쨌든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관리 전략이었지만, 이제 상품 관리면 머천다이징 전략으로 이름을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머천다이징과 브랜드라는 개념, 상품 카테고리 계획과 관리 있지만 이제 정리를 한 것이에요. 이거는 왜? 이거 중분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정리를 한 것이에요.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제목을 갖다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가격 관리 전략도 똑같은 내용으로 바뀐 거 없고, 판매 촉진 전략, 프로모션이죠. 촉진 관리 전략이에요. 촉진 미스. 업태 블렌드 옴니 채널이라는 게 이런 거 있는데, 오포오라고. 여기서 오포가 뭡니까? 오포. 오토. 이건 사실 여기서 들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유통정보에서 나와야 돼요. 사실은. 유통정보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단 나왔지만, 이거는 오포는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투는 갖다, 투란 거 전체 투란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포예요. 오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를 갖다가 수정했고, 최근에 맞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결과를 갖다 반영해서 직무를 갖다 바뀌었다는 걸로, 아무튼 또 용어를 통월했다. 이런 걸로.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을 내용을 보시면은, 자, 촉진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통 관리, 유통 점포 관리도 있는데, 점포 관리도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거 없고,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넣고, 쭉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자, 머천다이징이요? 앞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유통 점포 관리도 나왔지만은, 유통 점포 관리 이렇게 나왔지만은, 여기서 이제 점포 구성 갖고, 그 다음 매장 내역 및 상품 진열인데, 이건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쭉 세분화 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매장 레이아웃과 상품 진열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이걸 통합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을 점포보다 작은 개념으로 가정해서 이걸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은 점포는 더 넓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점포란 그 개념은 창고라든가 그 부수적인 요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점포라고 하는데, 매장은 단순하게 상품을 진한 장소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별해 가지고 했다는 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장 환경 관리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NCS를 갖다 반영해서 대분류 명칭을 수정했다는 거. 상품 진열인데 이거 진열을 갖다가 합친 것이죠. 매장 레이아웃을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매장 레이아웃 바로 이 위죠. 바로 그 위. 이 위로 갖다가 통합시킨 거. 이쪽. 상품 진열이 이렇게 갔다는 거. 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바뀐 거 없습니다. 머천다이징 뭡니까? 내용 상품 전략 관리. 상품 전략 관리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통합시킨 것입니다. 이거로 역시 똑같은 것이에요. 역시도 여기도 머천다이징 내용이 상품 전략 관리에 통합됐다고 하는 걸로 알아주면 되고. 자, 이렇게 일단 이것도 나와 있는 거. 자, 어쨌든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서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가 나와 있는데, 고객 서비스를 갖다 여기서 지었고, 고객 관리에서 고객 이해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상급의 출제 기준과 연계해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상급에서 이제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여기에서 더 내용을 추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에 대한 이게 뭐 고객 이해가 뭡니까? 내부 고객이냐, 외부 고객이냐, 고객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갖다 주느냐,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상급 내용에 있었던 걸 추가했을 뿐이에요. 전혀 새롭게 들은 게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보시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CRM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계속해서 있던 내용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역시 보시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케팅 조사 평가도 마케팅 조사 평가는 회계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지만은 바꿀 능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마케팅 조사 평가에서는 거의 회계학적 문제예요. 이게 절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유통 마케팅도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내용만 정리했을 뿐이에요. 자, 유통정보 나와 있습니다. 유통정보 보시면은 유통정보 딱 그래 보시면은 유통정보 이해 해가지고 쭉 나왔어요. 자, 그럼 뭡니까? 정보 유형만 바뀌었죠? 정보 유형. 근데 이미 여러분이 교재는 정보 유형이 다 있습니다. 정보와 유통혁명 있죠? 정보와 의사결정. 자, 이걸 갖다 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의사결정 오류와 정보를 갖다가 이제 없앴고, 의사결정 지원 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단순하게
의사결정 지원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만 봤었죠. 옛날 DSS로만 봤었는데 이제 뭘로도. 자, 이건 GDSS는 글로벌에서 DSS, 글로벌 지어가지고 의사결정하겠다. EIS가 뭡니까? 이 의사결정 수행하는 사람이죠. 이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그 중역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정보 시스템 중요성, 이건 지었죠. 중요성이라는 그 의미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런 거 다 삭제한 것이에요. 용어를 갖다 정리했을 뿐이에요. 이것도 없어진 게 아니라 정리했을 뿐이다. 용어가 맞지 않아서. 자, 그런 내용입니다. 뭐가 두는 게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왜 그렇게 크게 그냥 막 수험생들이 그냥 난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바뀌었으면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다. 또 떨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은 그냥 믿고 따라오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모르면은 믿고, 아는 사람들 믿고 따라오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유통정보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죠. 유통정보 시스템이 기획이라는 게 있는데, 기획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획한다는 그 개념인데, 새롭게 이제 어떤 정보 시스템을 적용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통정보 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이렇게 해서 순서를 갖다 맞춘 것이에요. 그 다음 새로운 유통정보 시스템은 이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새로운 유통정보 시스템 많이 있죠. 근데 그걸 갖다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한데, 일단은 시험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겠다. 시험 출제는 분명히 새로운 유통정보 시스템은 나오지 않겠다. 기존의 이론으로 문제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근데 새로운 유통정보 시스템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경영 보시면은 여기에 지식경영 개념, 지식 프로세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것 등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기계학습, 딥러닝, AI, 인공지능이죠. 자동학습 기술.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새롭게 들어왔던 정보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다가 그 정보 시스템을 갖다 넣지 않았나. 뭐 그렇게까지 깊이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또 그 막상 그것도 뭐 여기에서 쓴 거 보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 출제 내용이 지식관리 시스템으로만 한정될 수 있어가지고 중분류 명칭 조정을 했다. 그럼 지식관리 시스템으로만 한정될 것 같아가지고 지식경영 정보기술을 넣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오지는 않았던 것이죠. 사실. 근데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 지식경영 정보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걸로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유통정보 기준인데 여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여긴 보시면 딱 알겠지만 바뀐 게 없어요. 이거는 쭉 바뀐 거. 바코드 같은 것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겠죠. 저는 압니다.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시행기관의 관련자들이 충분하게 알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탁을 주는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 정도밖에 못할 것이다. 자, 포스 나와 있죠. 바뀔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좀 했어요. 이런 거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EDI 카스를 갖다가 이거 EDI 기반 기술로가 그냥 이름 바뀌었습니다. EDI 기반 기술로만 이름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반 기술로. 그래서 EDI와 기반 기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버렸어요.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발주 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없앴죠. 이거는 없어진 것이요. 발주 정보 시스템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발주 정보 시스템은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중요도가 나가지고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것이에요? EOS라든가 CAO가 없어졌겠죠. EOS, COS.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근데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책에. 유통정보 기반에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비콘, 그 다음 IoT, Internet of Things, 센서, 그 다음에 Internet of E, 그 다음에 Everything, 센서, 파이치 등 이런 거, 인공지능, RPA 등 이런 건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런 것도 뭐 필요하면 제가 저 환원문에게 따로 제가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데이터 관리가 있고요. 데이터 관리인데 데이터 웨하우징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없앴다는 거죠. 이거는 1급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1급에서 출제하겠다. 이건 빼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요. 똑같습니다. 이런 보시면 알겠죠. 나중에 뭐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런 유통정보와 기반기술하고 이런 거하고 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1급 출제 기준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좀 어려운 것은 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게 유통정보 더 쉬워졌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것도 다 뺐어요. 이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런 것도 뺐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갖다 삭제했습니다. 삭제. 유통정보 기반기술 포함되기 때문에 이가 붙었다는 범위가 일렉트로닉이죠. 이런 거 모두 제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거. 결론적으로 보면 범위가 더 줄어드는 것이에요. 사실 보면은 2급은. 자,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뭐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딱 보면 이거 하나 있죠. 이거. 자, 모바일 비즈. 모바일. 뭐 모바일 비즈를 갖다 처음 봅니까? 아니죠. 이미 자주 사이드 모바일 추가했지만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이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전자상거래 이미 책에도 이미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시행기간은 아마 이게 없을 거라 해서 이걸 바뀌었을 뿐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전자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2급도 바꾼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 그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미 반영이 다 책에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책 내용만 제대로 봐라. 책 내용.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책명 보고 나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제가 모의고사를 나중에 한번 내면서 이런 문제 위주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